여러분, 메리 스크랜턴에게 수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만 역시 메리 스크랜턴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이화학당입니다. 이화여대의 창설자. 이 메리 스크랜턴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여성들만을 위한 전용 병원을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들만을 위한 학교를 짓자. 그렇게 해서 지은 여학교가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의 이화라고 하는 이름은 고종이 지어진 이름인데요. 당시 이화학당이 위치한 정동에 가장 많이 피어있는 하얀 백꽃을 보면서 고종은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메리 스크랜턴이 묻혀있는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 메리 스크랜턴의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자유, 사랑, 평화의 여성 교육이 열매 맺으니 이는 스크랜턴 여사가 이하동산에 씨 뿌렸기 때문이다. 그 이화학당의 교육 목적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육 목적은 한국 소녀들이 우리 외국 사람의 생활이나 의복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이 되게 하는데 만족한다. 또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교훈을 통하여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한국을 만드는 데 희망을 두고 있다. 처음에 이화학당은요, 200평 넘게 큰 한옥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땅을 또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의 여인들은 밖을 나가서 교육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화학당을 시작할 때쯤에 스크랜턴의 선교 일기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이 되고 싶다는 한 여인이 우리 학당에 문을 두드렸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화학당의 첫 학생인 것이다. 감격에 차 그 여인을 꼭 안아주었다. 이렇게 이화학당에 처음 들어온 첫 번째 여성 옆에는 한 남자가 같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남자의 첩이었어요. 본부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남편은 영어를 이 첩이 배우면은 좀 돈벌이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을까 해갖고 자기 첩을 이화학당의 학생으로 들여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학생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서 결국은 학교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간 김부인으로 알려지는 첫 번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학생의 이야기도 재밌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데려왔는데 왜 데려왔냐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내 딸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이화학당에 오면은 잠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다고 하니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이화학당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메리 스크랜턴이 너무 반갑게 이 두 번째 학생도 맞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엄마가 다시 학교를 와갖고는 내 딸 데려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딸을 잘 살라고 이화학당에 보냈는데 그 딸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놀래서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먹어라. 이거는 주님의 살이다. 또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거는 나의 피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빨아 마시는데 사람의 살을 먹는데 이런 헛소문이 돈 거예요. 거기다가 메리 스크랜턴의 눈은 유독 푸르렀거든요. 아주 푸르니까 저렇게 사람 잡아먹어서 눈이 파래졌다고 검은 눈의 우리 조선인들이 정말 웃을래야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 1886년 11월에 메리 스크랜턴의 선교 일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어머니가 데려다 맡긴 꽃님이는 딸을 되찾아가겠다는 어머니에게 서약서를 써주면서까지 겨우 안심시켜 데리고 있었다. 또 하나의 학생은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이야기에 보시면은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어머니 스크랜턴과 함께 서대문 선문 밖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마와 딸이 구걸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병이 들어서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내하고 딸을 버려버린 거예요. 왜? 전염병이 걸렸거든요. 당시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성문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윌리엄 스크랜턴은 자꾸 그 병들어 죽어가는 엄마와 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마꾼에게 부탁을 해서 그 버려진 모녀를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시병원에서 극진하게 치료를 해주었는데 기적같이 그 모녀의 병이 회복이 되었어요. 낫게 된 거죠. 이게 계기가 돼서 그 엄마는 감사로 그 시병원에서 10년을 더 머물면서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되었고, 당시에 4살 배기였던 그 딸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화학당의 어엿한 학생으로 자라나게 됐어요. 그 아이를 바로 별단이라고 불려지는 학생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학생은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집안일을 하던 김홍택이라는 사람이 괜찮네 이 학교가. 그래서 이화학당에다가 자기 셋째 딸, 당시 10살이었는데 점동이를 보냈어요. 어린 점동이는 굉장히 똘망똘망했습니다. 당시에 보구여관에 그리고 이화학당의 의사로 선생으로 있던 로제타 홀을 알게 되었는데, 의사 선교사였던 이 로제타 홀이 원청이를 2사람이나 고쳐내는 거예요. 구순 9개월 수술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것이죠. 그리고는 저렇게 미운 얼굴 모양새를 예쁘게 고쳐내는 정말 마술 같은 저 신비한 의술이 뭘까 하고 빠져갖고는 나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의사가 되면 좋겠네 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이 로제타 홀은 이 점동이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명으로 이름을 에스더라고 바꾸게 되었고, 이 점동이가 결혼 문제로 고민할 때에 믿음의 남자인 박여선을 소개해 주어 결혼까지 하게 했고, 의사가 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이 김정동 박에스더에게 미국에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서 마침내 이 박에스더가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져서 보구여관에서 의사로서 다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병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풀어주는,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박에스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렇듯 이화학당은 한국 여성의 리더들을 만들어냈고, 당시 이화학당 졸업이 곧 근대 한국 여성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어요.